주 뉴욕 총영사관 제2투표관리관은 다가오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에 정병화 슬로바키아 대사가 임명됐으며 장원삼 현 총영사는 외교부 본부로 귀임합니다. 연방교육부가 공공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 백신이 접종 완료 뒤 2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감소하는 등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와 부스터샷 접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Torin Easterling, Chief Equity Officer and First Deputy Commissioner for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Fall is here, and so is flu season. To protect against the flu, everyone 6 months and older should get a flu sho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people who are at higher risk of serious complications from the flu, including adults 65 and older, pregnant people, and people with other medical conditions like asthma, diabetes, or heart disease. The flu shot does not protect you against COVID-19, and the COVID-19 vaccine doesn't protect you against the flu. So, if you haven't had your COVID-19 vaccine, you can get it at the same time as your flu shot. COVID-19 has taught us anything is that we all need to be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find a flu shot location, visit nyc.gov/flu or call 311.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은 다가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앞두고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우택 재외선거관은 7일 맨해튼 더 큰 집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10일부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하고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김우택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공간 방문 또는 순회 접수 등 서면으로 신고 및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ova.nec.go.kr하고 OK 이렇게 나가는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10일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 신청서가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순회 접수를 하거나 공간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김 재외선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재외국민 현황은 약 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재외선거관은 15,000명의 선거인 등록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선거의 관할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이렇게 3개다. 그렇더라도 지금 최대한 많이 한 15,000 신고 신청을 지난 대선 때 보시면요. 5페이지 19대 대선 보시면 지금 13,700명이 신고 신청을 하셨어요. 이걸 넘는 한 15,000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 재외선거관은 또 다가오는 대선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 선거운동 관련 주요 행위별 허용 및 금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며
이를 참고하거나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로 연락해서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말로 하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상시로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없다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항상 재선거관한테 사전 협의를 하시고 해주십사. 그것도 안내를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2022년 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재외투표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뉴욕 총영사에 정병화 슬로바키아 대사가 임명됐으며 장원삼 현 총영사는 외교부 본부로 귀임합니다. 외교부는 한국 시간 6일 공관장 인사를 단행해 주 뉴욕 총영사의 정병화 주 슬로바키아 대사, 주 고베 총영사의 양규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 밴쿠버 총영사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인 송혜영 씨,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의 허남덕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병화 뉴욕 총영사는 1963년생으로 경제통상 전문가이며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뉴욕 총영사로 부임한 장원삼 총영사는 약 2년 만에 본부로 귀임하게 되지만 새 보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총영사는 코로나19 직전 뉴욕에 부임해 관할 지역 한인들에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비교적 무난하게 공관장 임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외교부가 전격적으로 공관장 인사를 단행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송혜영 밴쿠버 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공공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등 공공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비영리 단체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재직하면서 대출 상환을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거나 120회의 페이먼트를 낸 경우에 한해 남은 학자금 융자 부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탕감률이 5%에 그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연방교육부는 수혜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대출 프로그램이나 상환 플랜에 상관없이 탕감 조건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6,000명 늘어나 2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향후 55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도 탕감받을 기회가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탕감 신청이 거부됐던 대출자들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신청 절차 등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이자 백신이 접종 완료 뒤 2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감소하는 등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와 부스터샷 접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이스라엘과 카타르에서 코로나19 백신 면역 효과를 연구, 이스라엘에서는 의료 인력 4,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접종 뒤 2달이 지나자 항체 수준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65세 이상 남성과 면역력이 저하된 취약층에서 항체 수준 급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백신만 접종했을 때보다 항체 형성이 더욱 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타르에서도 파이자 백신 1차 접종 뒤 급속히 면역력이 올라가기 시작해 2차 접종 한 달 뒤 항체가 최고조에 달했고 그 뒤 면역력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접종 4개월 뒤 면역력 감소가 급격히 진행됐고 이후 항체가 최고 수준의 20% 정도로 하락했으나 단 입원과 사망 예방 효과는 90%로 유지됐습니다. 오늘 파이자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제출했습니다. 파이자가 요청한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여부는 몇 주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승인이 된다면 파이자 백신이 어린이들을 위한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파이자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인의 3분의 1 용량만 접종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파이자는 자사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서도 강력한 항체 반응을 보였다는 2-3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2,268명을 대상으로 21일 간격으로 12세 이상에게 투여되는 30 마이크로그램보다 적은 10 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을 사용하는 실험이었는데 그 결과 백신을 투여받은 어린이들은 두 번째 접종 후 한 달간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반 어린이들은 중증으로 발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미국에서 8월 한 달간 약 3만 명의 어린이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감염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국인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590만 명가량이고 이 중 사망자는 약 500명 발생했습니다. 이 중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가 125명으로 어린이도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DA는 백신과 관련 생물학 제품에 관한 자문위원 회의를 오는 2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결국 올해 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6일 스위스에서 6시간 동안 마라톤 회담을 가진 뒤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시진핑 주석과 2월과 9월 단 2차례 통화만 했을 뿐 아직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고 양국이 갈등 해소가 절박한 상황이지만 결국 대면 정상회담은 무산된 것입니다. 또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진핑 주석이 불참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스위스 회담에 대해 솔직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면밀한 논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만으로도 갈등과 악화를 방지하고 협력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계속돼온 무역 전쟁 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탕감성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 뉴욕 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의 지원 액수를 기존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운페이먼트 지원금 수혜 자격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한 가구에서 4가구의 주택, 콘도, 코압을 처음 구입하는 뉴욕 시민으로서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최대 8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수혜자들은 주택구입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최소 15년 거주하면 지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4년 이후 모두 3천여 명에게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민간 부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르메틱 데이터 프로세싱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56만 8천 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전문가 증가 예상치 43만 명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민간 부분 고용은 지난 5월 88만 2천 명 증가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7월에는 32만 6천 명, 8월에는 34만 등 소폭 증가에 그쳤다가 9월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또 산업별로는 서비스 공업에서 46만 6천 건, 재화 생산업에서 10만 2천 건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원이 텍사스 주정부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6일 공화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며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법원은 중요 기본권의 박탈을 하루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낙태금지법 기각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이 낙태금지법 효력을 중단시키자 백악관 측은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메리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도 법무부의 최우선 책임은 헌법 수호이며 이번 명령은 텍사스주 여성들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이날 판결에 불복, 제5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취임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단체인 안전한거리위원회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77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이 늘어났고 2018년보다는 무려 26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한 해 전체로는 지난 2일 200번째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42명이 숨지는 등 2016년 같은 기간 2배에 달했고 보행자 24명, 자전거 탑승자 7명이 숨졌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행자는 90명, 자전거 탑승자는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로벨로는 브루클린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한거리위원회는 뉴욕시장은 유모차를 탄 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 필수 노동자 등의 사망자를 막아야 한다며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뉴욕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뉴욕 주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내년 뉴욕 주지사 출마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미 자신의 선거운동 본부에서 일할 인력들에 대한 섭외에 돌입했으며 노동계 지도자들을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여론조사 회사들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여러 사람들과 앞으로 자신이 더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하지만 오늘 정치적 일정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해 주지사 출마를 검토 중임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퇴임을 3개월 남긴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뉴욕시 수장으로서 잘 헤쳐나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제안을 받고 있으며 결정이 된다면 이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내년에 치러질 뉴욕 주지사 선거에는 현 주지사인 캐시 호컬,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인종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2022 회계연도 관련 예산을 2,500만 달러 투입키로 했으며 이는 올 회계연도보다 50% 늘어난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올 본선거를 조기투표, 우편투표, 현장투표 등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각 카운티별로 진행되는 선거와 투표 과정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직원에게 하루 300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리버헤드의 건설회사 사장이 직원 임금 28만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퇴임을 3개월 앞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자신의 사자인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의 주택에 대해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이다호 주지사가 출장을 간 사이 권한을 넘겨받은 부지사가 백신 여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 주지사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지사와 부지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고급 여행 잡지 콘테나스트 트래블러 조사에 따르면 세계 여행객이 선정한 미국 최고 대도시는 시카고이며 뉴욕이 2위, 뉴올리언스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악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외교를 되살릴 명확한 신호를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졌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적진에 남겨두거나 포로로 잡힌 미군이 없고 사망한 경우라도 유해를 수습하는 등 단 한 명의 미군 실종자도 발생하지 않고 모두 신원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발대식은 10월 10일 오후 5시 더글라스톤 매너에서 개최됩니다. 245만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발대식은 10월 10일입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뉴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25분입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